자, 중대부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교사 박정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공부를 해야 정상적인 일상이 되겠지만 정말 공동체 안전을 경시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만났었어도 우리가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먼 훗날 이 시기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참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뭐 국가적으로나 여러분들 개개인으로나 참 2020년 다이나믹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같이 4-1단원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를 같이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단원 사회불평등 현상의 2의 단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한 문제씩 이상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른바 이제는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을 보시면은 기득권층이 정부 정책에 관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뭔가 어떤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갈등론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다. 자신의 어떤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어떤 이제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이제 기능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이른바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보죠, 그렇죠? 불평등은 피할 수가 없다. 반면에 그런 이제 갈등론에서는 그런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능론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그들이 맡게 되는 어떤 사회적 지위의 어떤 중요성이 각자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바라보죠, 그렇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는 뭐 역할 수행 능력이라든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지위의 중요도 이런 것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른바 이제 지위를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이른바 어떠저는 불공정한 제도가 어떤 이제 불평등의 어떤 이제 원인이다라고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이 기능론에서는 개개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이제 성취 동기를 자극시킨다라고 바라보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내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보상이 뒤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떠잖아요. 개개인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론의 시각이지만 갈등론의 시각에서는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불평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어떤 나의 능력, 노력에 의한 불균등한 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수저 계급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모 잘 만나서 출생이라고 하는 어떤 뽑기에서 행운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이 갈등론적 시각에선 바라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집단 간의 어떤 이제 갈등 이런 것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바라보겠죠. 그렇죠? 이제 기능론에 대한 비판은 너무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성취를 정당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기득권의 옹호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어떤 이제 그 기득권자들의 지배와 억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어떤 이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노력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비판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제 전망도 기능론과 갈등론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사회 불평등은 늘 있어 왔었으며,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정한 분배의 결과다. 그런 이제 시각이 강하게 이제 있는데 비해, 갈등론에서는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보편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어떠지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지 즉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어떠지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이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기능론과 갈등론의 어떤 이제는 그 불평등을 바라보는 현상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선지를 보시면은 1번 갑은 사회 기여 정도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된다고 바라본다. 개개인들이 얼마나 사회에 노력해서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즉 이제 이른바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갑이 아니라, 그렇죠, 을의 입장,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기능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정답이 아니겠고, 2번 을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한번 어떠한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적 성취를 차지하게 되면 그 성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떠지는 그런 권리를 갖다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의 어떠지는 그 강제와 억압에 의해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반면에 한번 못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못 가지게 됨으로써 양극화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시각은 갈등론의 시각, 즉 다시 말하면은 갑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3번 갑은 을과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이제 그 개인에게 찾는 시각은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 능력의 어떤 차이가 이런 이제는 불균등한 보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죠? 따라서 을은 갑과 달리 뭐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4번 갑은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 사회 불평등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다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의 진술도 틀렸죠. 그렇죠? 갑을 모두 이런 이제는 그 보편적 갑과 을 모두 이런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제 보편적 현상이라고 바라본 것이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 갑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보고 을은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는 기능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적 보상을 주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어떤 이제 성취 동기를 자극시킨다라고 바라보지만, 반면에 이제 그 갈등론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뿐이고 그것이 어떤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촉발시킴으로써 오히려 이제 사회 발전을 저해시킨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어떤 입장을 이제 잘 설명한 것은 5번의 진술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보자면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겠죠. 인간 개개인들이요. 반면에 이제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어떤 이제는 그 사회 전체, 사회의 어떤 이제 유지 발전, 사회 그 자체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의 어떤 유지라든지 사회의 어떤 발전, 그거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과 머리카락의 역할이 동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역할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있어서 중요성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심장이 튼튼한 갈비뼈로 둘러싸이는 것은 그것이 인체의 생명 활동과 관련하여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카락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논리로 직업 간에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도 그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앞에 그 인체를 예로 든 상황을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제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른바 이제 직업 간에 발생하는 보수의 차이를 직업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바꿔서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가 많은 많은 보상을 주는 거고요. 반면에 사회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보상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어떤 사람은 많이 보상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보상받는 그런 어떤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맡게 되는 어떤 이제는 사회적인 그 지위의 어떤 중요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개개인들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만은 기능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갈등론에서는 그런 어떤 개인의 역할, 노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중요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희소자원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불공정한 제도가 원인이다라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기능론의 시각에 따라 그 불평등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균등 분배는 사회 구성원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 그렇죠? 기능론에 따르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많이 해줘야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 어떤 이제는 성취를 이뤄내고 그에 따라서 많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어떤 이제는 차등 분배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어떤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등 분배가 구성원들의 어떤 이제 성취 동기를 자극시켜서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 사회의 발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그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기능이다라고 바라봤단 말이죠. 개개인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시켜서 사회의 발전에 어떤 이제 기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바꿔서 말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능론의 시각으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니은 균등 분배는 기존의 질서 유지와 안정에 기여한다. 균등 분배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불균등한 분배가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갈등론의 시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디귿 균등 분배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바꿔서 말하면은 차등 분배라고 하는 것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성원들의 사회적 희소 가치를 차등적으로 분배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는 성취 동기가 높은,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이제는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이제 기능론의 시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도 기능론적 이제 시각이 되겠고요, 그렇죠? 리을 균등 분배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제이다. 리을의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은 차등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불공정하게 배분한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불공정한 분배, 희소 가치의 불공정한 분배 제도가 이런 이제 불평등의 원인이다라고 바라보는 갈등론의 시각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은 갈등론의 시각을 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는 기업과 디귿이 기능론의 어떤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표는 질문 가사를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즉 이제 계층 이론과 계급 이론 중에서 어떠한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가나 다로 나눠져 있고 이론은 A와 B로 되어 있죠. 가는 B에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나는 A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다는 A, B 모두 아닌 공통적인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다. 공통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A가 계층 이론이면 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적절하다. 자,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는 계층 이론에서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재산이라든지 위신, 권력과 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는 사회 계층이 나눠지기 때문에 즉 다원론적인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A가 이제 계층 이론이라면 이런 이제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가에 들어갈 질문이 아니라 그렇죠, 나에 들어갈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1번 진술 틀렸고요. 2번 A가 계층론이면 나는 계층을 이론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가 적절하다. 계층을 이론론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즉 이론론적인 그런 이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런 이제는 그 사회적 불평등이 나눠진다라고 바라보는 계급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의 A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계급 이론, 계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 다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2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3번 나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의식을 중시하는가이면 B는 계층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의식, 이걸 이제는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 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계급 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어떤 동료의식을, 그리고 자본가는 자본가끼리의 동료의식을 바로 이제는 계급의식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는 같은 계급 구성원들 간에는 강한 소속감을 갖지만 다른 계급 구성원 간에는 이제 강한 적대감을 지님으로써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분법적으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불연속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불평등을 이분법적인 어떤 이제 그런 구분을 설명하는 이론은 바로 계급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은 B는 계층론이다라고 하는 진술,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이 내용 자체가 계급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B는 아니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B는 계층론이 된다라고 하는 3번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4번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가 적절하다. 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라고 하는 것은 계급 이론이나 계층 이론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제는 계급 이론이나 계층 이론이나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에 있느냐 아니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원인에 있느냐,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에 관한 어떤 차이일 뿐이지 어쨌거나 어떤 이제는 사회적인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희로같이 어떤 이제는 불균등한 어떤 분배로 나눠져 있는 어떤 이제 그 현상을 탐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요 질문은 가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둘 다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4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5번 가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이면 나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라고 보는가가 적절하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는 계층 이론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계층 이론의 이제 입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의 요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 서열로 파악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간다면 B가 이제 계층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A는 계급 이론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라고 보는가?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는 계층 이론에서 얘라고 대답을 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같은 계층 구성원 간에 이러지 귀속 의식이 희박하단 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불평등이 이제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계층으로 이동을 해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계급 이론에 따르면은 같은 계급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 다른 계급 구성원 간에는 적대감을 지기 때문에 그런 어떠제는 그 다른 계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동의 개방성이 낮다라고 보는 이제 계급 이론과 달리 계층 이론에서는 이런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라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나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예라고 A의 예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보시면은, 갑 내용을 보면은 역사상 주요 시대는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구분된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딱 봐도 이제 눈에 띄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이런 어쨌든 그 불평등한 관계를 가르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니까 당연히 이거 이제 급 이론이 되겠죠. 그쵸? 반면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는 경제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즉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위신이라든지 권력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즉 불평등을 형성하는 원인이 다양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론론적인 계급 이론과 달리 나가 바로 계층 이론이다. 계층 이론은 이제는 다원론적인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는 가와 나를 이제는 우리가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구분했으면은 어, 선지를 이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설명 옳은 것이니까 1번 가는 서로 다른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간의 위계가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즉 경제적인 위치가 부유하냐 부유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부유한 거고요.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부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즉 이른바 이제 자본가와 계급 노동자로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어떠제는 그 희소 가치를 독점합니다만 노동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들의 어떤 이제는 모든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어떤 이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집단 간의 어떤 이제는 불연속적인 경계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불평등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바로 계급 이론의 어떤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위신과 권력의 소유 여부도 나눠지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계층 간의 이분화로 인해서 계층 구성원 간의 그런 어떤 이제 동질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바라보는 계급 이론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1번의 진술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2번 나는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 이론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계층 이론에서는 이런 이제는 그 불평등의
어떤 연속적인 서열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속적 서열화 현상으로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3번 가는 나에 비해서 현대 사회의 사회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이제는 계층 이론에서의 어떤 이제는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나는 가에 비해 이렇게 이제는 앞뒤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3번 진술도 틀렸고요. 그렇죠? 4번 나는 가에 비해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 강하다고 본다.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구성원 간의 적대감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말하면 같은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 간의 어떤 동질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계급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계급 이론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가는 나에 비해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5번 가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나는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계급 이론에 따르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결정된다라고 바라보니까 맞는 내용인데 나는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회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이른바 이제는 불평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즉 위신이라든지 권력과 같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재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인도 이제 불평등을 구분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 다양한 원인 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보는 게 계층 이론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시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은 이제는 나에 관한 부분들이 틀렸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가나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론과 관련돼서 묻고 있죠. 계급 이론, 이제 계층 이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번을 보시면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볼 때 부 명예 권력의 분배가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즉, 이 말을 보면은 이른바 이제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은 이제 사회적 희소가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가 같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다른 잣대, 다른 어떤 이제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회적 희소가치가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른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다른 기준, 다른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다양하다라고 바라보는 이런 버전은 다원론의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계층화 현상에 대한 어떤 다원론적인 시각, 즉 바꿔서 말하면은 계층 이론의 어떤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령 명예의 분배는 시장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라든지 가치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명예를 다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돈이 없어도 명예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한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높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 부가 많지 않은 사람, 바꿔서 말하면은 부는 많지만 명예가 낮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지위 불일치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이제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으면서 어떤 이제는 그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가 다양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분배된다라고 하는 다운론의 입장을 띄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층 이론의 이러한 이제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번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 배후에는 자본, 기계, 원료 등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소유 여부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즉
여러 가지 불평등 구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는 배후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생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소유 여부.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는 생산 수단.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자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자본 생산 수단을 소유했느냐가 이른바 이제 나머지 불평등을 결정짓는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마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구성원들에게 주입한다.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는 가진 자본가와 못 가진 노동자의 어떤 이분법적 대립으로 세상을 이제는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바로 계급 이론에 관련된 그런 어떤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가는 계층 이론, 나가 계급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면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억 보시면은 가는 나에 비해서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의식을 강조한다.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기반한 강한 귀속의식,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네, 그렇죠. 바로 계급 이론의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바꿔야 줘야 되겠죠. 그렇죠? 니은 가는 나와 달리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분화된 불평등 구조,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상류층의 어떤 지위에 있고요. 반면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런 어떤 이제는 권력이라든지 명예, 지위, 위신 이런 것 등이 다 낮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는 그 불연속적인 경계를 강조한다. 이분화된 어떤 불평등, 이분법적인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계급 이론의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와 나를 뒤바꿔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3번 디귿 나는 가와 달리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층 이론에 관한 내용이니까 디귿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리을 가 나는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동한다고 본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는 그 기능론 계급 이론이나 계층 이론이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평등을 나누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6번입니다. 밑줄 친 A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많이들 헷갈려들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졸업생들한테도 물어보면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로 기억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A 이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A 이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더불어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A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부 이런 것들도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인이라고 하는 것 즉 불평등을 구분하는 어떤 원인이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양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만이 어떤 이제 불평등을 나누는 원인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 이론론적인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계급 이론이 되겠지만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소득이라든지 부의 크기도 이러한 이제는 불평등의 어떤 요인이다라고 본다는 점에 있어서 불평등의 요인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다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더불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제 기준, 다른 기준과 잣대가 존재한다. 불평등을 나누는 원인이, 요인이. 따라서 이제는 그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어떤 다운론적인 입장을 A 이론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A 이론이 바로 계층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는 뒤에 있는 글들이 자꾸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소득이나 부의 크기는 계급 관계의 산물일 뿐이지 계급을 구분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러나 다음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득이나 부의 크기는 계급관계 산물일 뿐이지 계급을 구분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의 설명에서 보자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만이 이른바 이제는 그 불평등을 구분하는 요인이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 괄호친 요 부분의 내용은 A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A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A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의 입장은 이러한 이제는 요인은 생산수 하나뿐이다라고 바라보는 이제는 계급 이론의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A 이론에 대한 생각으로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소득이라든지 부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경제적인 요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도 경제적인 요인이고 소득이나 부의 크기도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어떤 불평등을 설명하는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다라고 보는 계급 이론 아니야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힌트를 주고 있다. A 이론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보는 지위나 파당도 기본적으로 계급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 기원을 갖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릴 텐데 A 이론에서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은 자, A 이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지위라든지 파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 이제는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어떤 이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즉 A 이론의 이러한 지위나 파당을 불평등의 요인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했냐? 기본적으로 계급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 기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그러나 소득이나 부의 크기는 계급 관계의 사물일 뿐이지 계급을 구분한 요인은 아니다라든지 기본적으로 계급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며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A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A 이론에 관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A 이론에서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 부, 지위, 파당 이런 것 등이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A 이론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A 이론에서는 지위나 파당도 그렇게 보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 글쓴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잠깐만요. 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형광색 펜친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는 A 이론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지 A 이론에 관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A 이론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소득이나 부, 생산수단 소유 여부, 지위, 파당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는 그 불평등을 형성하는 더불어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A 이론이 계층 이론이고 그 A 이론에 대한 즉 계층 이론에 대한 글쓴이 입장이지 계급 이론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문장 안에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밑줄 친 A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많이들 헷갈렸을 겁니다. 요것만 이제는 파악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었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고 어려웠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기억,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계층 이론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차원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한다. 다원론적인 어떤 이제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는 불평등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계층 이론의 어떤 이제는 그러한 특징이 되겠죠, 그렇죠? 기억과 니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동일한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의식, 즉 계급의식을 강조한다라든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불평등을 이제는 구분짓는다 이론론적인 그런 어떤 원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계급 이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억 디귿과 리을이 계급 이론, 즉 다시 말하면은 글쓴이의 어떤지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밑줄 친 A 이론에는
이제 계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려 할 법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두 이론 A,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계층화 현상에 대한 두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계급 이론,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를 보시면은 불연속조이고 이분법적 관계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A가 바로 무슨 이론이다? 네, 그렇죠, 바로 계급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연속조이고 서열적 관계로 이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B가 바로 계층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A와 B가 이제 계급 이론, 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가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제 가는 계급 이론에만 해당하는 거고 다는 계층 이론에만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동일한 계층 집단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그렇죠.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계급의식을 강조하는 건 계급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1번이 바로 옳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2번. 현대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 즉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는 불평등이 나눠지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계층 이론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가 아니라 요거는 다에 들어갈 이제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계층 이론의 내용이니까요. 3번.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은 즉 불평등의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 하나,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하나뿐이다라고 바라보는 계급 이론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는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이론론적인 어떤 이제는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렇죠. 계급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다원론적인 계층 이론과 달리 즉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불평등,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계층 이론과 달리 계급 이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4번은 이제 다가 아니라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5번 사회 계층화 현상 사회 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이른바 이제 귀속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는 그런 불평등 현상에서 이른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불공정한 제도를 세팅하고 그것을 이제는 강제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갈등론의 어떤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갈등론의 시각을 따르는 것은 계층 이론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이 가장 이제 적절해 보이겠습니까? 뭐 선지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을 불평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본다라는 점에 있어서 둘 다 계급 이론이나 계층 이론이나 경제적인 요인이 불평등을 어떠제는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이제는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8번이에요.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오랜만에 이제 관점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인지 갈등론적 관점인지 이런 걸 이제 떠올려 보면 될 텐데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그런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말하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개개인들이 어떤 이제 수행하는 역할 수행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는 그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그 개인들의 어떤 역할 수행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면 그 일을 잘하면 그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고 반면에 덜 중요한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역할 수행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보상을 이제는 좀 덜 받는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즉 가치 배분 어떤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개인의 어떤 역할 수행 능력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기능론의 어떤 이제 시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바로 이제 기능론의 어떤 이제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불평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고 즉 사회 불평등 현상의 어떤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A가 높아짐에 따라 B도 높아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인의 노력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는 사회적인 보상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성취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그런 기능론적인 시각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번.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 본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모두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 불평등 현상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 왜?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이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바라보는 건 이거 이제 갈등론의 시각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건 요건 이제 갈등론의 그런 어떤 이제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정답이 아니겠고요. 그렇죠? 2번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죠. 어떤 일은 되게 중요한 직업이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반면에 어떤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보상이 덜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건 바로 이제는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제는 그 지위나 어떤 직업의 중요도에 따른 어떤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기능론적인 시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3번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어떤 대립의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건 그렇죠. 갈등론의 어떤 시각이 되겠고요. 그렇죠? 4번 A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라면 B는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적절하다. 즉 부모의 경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갈등론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는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희소 자원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공평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는 그 갈등론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배경 이런 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건 이건 이제 갈등론의 이제 시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능론의 어떤 시각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렇죠? 5번 A가 희소가치의 균등분배 수준이라면 B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적절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희소가치의 균등분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들의 어떤 성취 동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냐 사실 이제 기능론의 시각에 따르면은 희소가치의 균등분배 수준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의 성취 동기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즉 다시 말해서 희소가치를 차등적으로 배분하면 차등적으로 배분할수록 즉 다시 말하면 A가 차등 배분이 높고 차등 배분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이제는 그런 관계 X축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어떤 성취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등 배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의 어떤 성취 동기도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는 그 기능론의 어떤 시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소가치의 균등 분배 수준이 아니라 희소가치의 어떤 이제는 그 차등 분배 수준이 A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요 표가 성립할 텐데 희소가치의 균등 분배 수준이 A이기 때문에 즉 균등 분배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어떤 성취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희소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될수록 내가 노력해서 뭐야 어차피 받는 건 똑같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개인의 어떤 성취 동기는 낮아지게 될 거란 말이죠.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기준으로 갑부터 무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중에서 이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구분한 걸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A에 따른 이제 조사 자료를 봤을 때 구분 기준이 하나죠. 그쵸? 즉 불평등을 구분하는 어떤 이제는 원인을 하나의 원인으로만 이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론론적인 그런 어떤 이제는 그 시각이다라고 보실 수가 이론론적인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A가 바로 계급 이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반면에 이제 B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면은 재산의 정도라든지 위신의 정도, 권력의 정도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불평등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다원론적인 그런 요인으로 불평등을 이제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B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는 계층 이론이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급 이론에 따르면 을과 정은 서로 다른 계급으로 구분된다. 자, 계급 이론에 따라서 봤을 때 을과 정을 보시면은 생산수단을 다 소유하지 못한 즉 노동자 계층이죠. 그렇죠?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라 같은 계급 노동자 계층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진술 틀렸고요. 그렇죠? 2번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을, 병 간의 권력 정도의 차이는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권력 정도의 차이가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계층 이론이 아니라 계급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계급 이론에 따랐을 때 재산 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권력 정도의 어떤 차이가 결정된다라고 바라보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번 진술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렇죠? 3번 갑병무는 공통의 계급적 연대 의식을 공유한다. 계급적 연대 의식, 즉 계급 의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계급 이론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과 병과 무가 이런 공통의 계급적 연대 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병과 무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갑은 미소유란 말이죠. 그쵸? 따라서 공유하지 못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3번 진술도 옳지가 않고요. 그쵸?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쵸? 4번 계층적 위치에서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간의 지위가 측면 간의 지위 불일치가 나타나는 사람은 2명이다. 지위불일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위불일치 현상을 찾아보려면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B에 따른 조사 자료, 즉 계층론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회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위신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위신의 정도가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고 권력의 정도는 이제는 정치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위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냐? 보시면은 이제는 갑이 위신의 정도와 권력의 정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하 상상 하하 동이라고 무 같은 경우는 하상으로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정치적인 위치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즉 갑과 무가 이런 어떤 이제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쵸? 따라서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군요. 그쵸? 5번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계급 이론의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A는 B와 달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2단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